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첫 시간이니까, 그치? 자, 쓸데없는 얘기 먼저 하자. 과학이란 게 뭘 것 같아? 마음대로 생각해. 대답해봐. 과학이 세상을 뭘까? 이루는 거. 응? 세상을 이루는 거. 세상을 이루는 건 물질이겠지? 근데 비슷해. 자연이 규칙성을 상고한다. 그래서 자연이 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그런 거를 여러方面에서 찾아보는 건데, 그럼 질문, 이거 자연은 뭘까? 사람 이름을 빼고 대상의 이름을 붙일 때는 항상 의미를 가지고 붙이거든. 사람은 관계없어. 동해야? 동해라고. 네. 무슨 동? 그 동력도의 바다예요. 아, 말 그대로 동해네. 근데 그 이름하고 네가 무슨 관계가 있지? 바다에서 태어났나? 동해에서? 생각하지 마. 관계없어. 얘기했듯이 사람 이름은 그 본질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데 과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싹 다 그 의미가 담겨 있거든. 그래서 과학 공부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을 때는 이름을 생각해보는 것도 꽤 좋아.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건 자연. 자연이란 게 뭐게? 무슨 뜻일까, 자연이? 자연은 자주는 스스로 자자를 쓰고, 영은 그러할 영자를 쓴다. 즉 해석하자면 원래 그랬다는 뜻이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거 원래 그랬어 라고 얘기할 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즉 자연은 원래 그랬다는 뜻. 즉 원래도 자연이 있었고 원래 그런 규칙이 따랐는데 그게 어떤지 사람이 나중에 체크하는 거다. 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원래 그랬다, 당연한 거,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절대로 외울 필요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용어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 외워야 될 필요도 있긴 해. 근데 네가 공부하는 방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 네가 뭔가를 외워야 될 것 같으면 나한테 물어. 이거 왜 이렇게 되냐고. 그게 맞는 공부 방법이다. 외울 게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는 답이 없어져. 근데 물론 처음 공부할 때는 용어 같은 게 꽤나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될 수 있어. 한자가 아직 안 돼서 그래. 자, 그래서 책 있나? 책은 하이탑이 있네? 네. 책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역을 먼저 할까? 책 아직 안 샀지? 네, 책. 그러면은 복수하는 게 낫겠다. 지하를 먼저 하자. 지하이 더 재밌어. 배울 거 없고. 나 복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책은 요걸 다음 시간부터 준비하시고. 안타깝게도 아기가 먼저 나오네. 괜찮아, 이름 다 몰라도 돼. 일단은 뺐고,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자. 지판이 적응이 안 돼. 암석의 분류, 이게 처음이네. 이걸 하기 전에 분류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류가 무슨 뜻일까? 나누는 거. 그렇지. 그렇게 되다 보면 100점 만점은 몇 점?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분류, 나누는 거 잘 얘기했다. 분류는 분명히 망했다. 나누는 걸 분류라고 해. 근데 뭔가가 빠졌어. 특징에 따라서. 아까보단 낫다. 특징에 따라 정확하게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학교에 반에 친구들이 있다, 그치? 그 친구들이 둘로 나눌 건데 키 큰 학생과 키 작은 학생으로 나눌 수 있게 없게? 그게 분류가 맞게 아니게. 아니에요. 왜 아니게? 그 키가 크다는 것들의 기준이. 그렇지. 그럼 중요한 얘기 했잖아. 뭐가 빠졌어? 그렇지, 기준. 그러니까 혹시나 면접이나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분류가 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답은 나누는 거라고 하면 다 알아듣지? 근데 면접관은 아니야. 그럼 분명히 뭔가 빠진 걸 물어봐. 결국 분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란 거다. 그러면 그 학생을 다시 넣어볼까? 키가 150 이상인 학생과 150 이하인 학생으로 나누는 건 분류가 또 아니지. 기준은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 나눈 것이 분류는 아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즉 누가 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게 분류다. 예를 들어 키 크다 작다 나갈 때 기준 150으로 한다는 건 네가 정한 거? 아니 내가 정한 거지? 누구나 같이 정한 게 아니라 그죠? 즉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게 분류다. 그럼 다시 만약에 면접을 한다, 거기에 질문 분류가 뭐냐? 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누는 거이고 하면 100점 만점에 나가면 30점 정도 줘. 특징에 따라 나눴다 라면은 한 60점, 7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기준이 제시가 됐으니까. 그 다음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요 하면은 그것도 100점 아니고 90점 정도. 객관적인 기준, 누가 봐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 나오는 것만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누가 분류가 뭐예요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고. 그럼 암석의 분류로 들어가서 암석은 분류 기준이 뭐로 돼 있다고 돼 있죠? 벌써 뭐 찾아볼래? 암석은 분류 기준이 뭐냐? 생산 과정. 생산 과정. 생성 과정 또는 원인. 즉 무엇 때문에 나누냐에 따라 가지고 1차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먼저 보면은 암석, 사람들이 돌덩이라고 부르는 거.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가지고는 크게 이거로 나누지. 뭐로 돼 있죠? 보고 읽어도 돼. 어차피 암기할 것도 아닌데. 화성암, 퇴적암, 그리고 반성암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게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하는 거. 그러나 화성암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생성 깊이. 이에 따라 가지고 심상암 아니면 화산암으로 나뉘고 색에 따라서 좀 나눌 수 있다. 둘 다 객관적인 기준이지. 퇴적암은 알갱이 크기하고 그 다음 퇴적물에 글자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만약 삭소는 더 크게 웃어도 되는데 네 어색하지? 나도 어색해.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차분히 볼 거고 변성암은 그 변성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바뀌다. 그렇지 뭐가? 성질. 그렇지. 그 성질이 변하게 하는 원인이 열 아니면은 열하고 압력을 같이 받는 건데 요거에 따라서 변성을 다시 나눠. 그래서 이딴 식으로 암석을 분류할 거다라는 얘기고 아니지 망했다. 책이 이상하게 돼 있었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분류는 각각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을 다룰 때 보고 그 화성암이라는 게 뭔지 한번 컨닝해봐. 아니 뜻부터 한번 네가 생각해봐. 어차피 암은 암석 즉 돌덩이라는 얘기고 화는 뭔가? 불화. 그렇지. 그럼 암석이랑 관계는 둘이 뭘 것 같아? 마그마. 화산 활동이랑 관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 그래서 말 그대로 화자. 그리면 글자는 그리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암석이 화성암이다. 그 다음 퇴적암은 한자라서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혹시 퇴적이 무슨 뜻인지 알아? 쌓인다. 쌓였다는 거지. 누군가가 운반해 왔겠지? 그런 게 퇴적작용인데 그 퇴적작용에 의해서 퇴적물은 물이나 기타 등등에서 옮겨주면 퇴적될 수 있는 물체를 얘기한다. 그게 어쨌든 알아봐. 그냥 쌓이고 굳어져서 굳이 이렇게 얘기한 게 쌓이기만 해서 퇴적하면 안 되거든. 그 다음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쌓이고 굳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변성함은 아까 이름 가지고는 알아봤네. 성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열 또는 열과 압력에 의해서 책에서 단순하게 열과 압력이라고 되어 있겠죠? 엄마야 압력인데 다음 자, 그 뒤에 뻔한 얘기니까 성질이 바뀌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변성합니다. 자, 이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건 누구나 다 글자만 봐도 알 수 있거든. 변성 말 그대로 성질이 바뀌었다니까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바뀌어서 만들어진 암석 이런 건 뻔한 얘기다. 그럼 오히려 중요한 건 이 앞부분이겠죠. 열과 압력에 의해 이런 걸 체크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이름만 딱 봐도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성질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면접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한 걸 묻지는 않는다. 자,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다? 라고 한번 따로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다음 핵심 내용 화성암. 화성암 초등학교 때도 배웠다, 그치? 네. 중학교도 배우고 고등학교도 또 배워. 놀랍게도 대학교도 또 배워. 그래서 사실 수준 높인다라고 하는 게 되게 간단한데 그 얘기는 정반대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이름 정말 모르겠으면 됐고 화성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마 2개 정도 있을 거다, 그치? 뭐하고 뭐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됐어. 넘어가자. 화성암은 정의는 버리자. 태소 과정이랑 똑같다, 그치? 컨닝해볼까? 아이고 좀 다르네.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거나 지하에서 식어서 굳어진 암석으로 내각된 위치에 따라 화산암과 신성암으로 구분된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 먼저 할까? 1화성암 지금 똑같은 놈 갖다 버리고 첫 번째 그림을 그리자.
가스가 있으면 그 밑에 마그마 방이라는 게 생기는데 압력이나 기타 등등을 받으면 액체가 돼서 압력이 비교적 작은 밀도가 좀 작은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먼저 기어 올라오거든. 그래서 암석에 약한 틈을 뚫고 쭉 기어 올라오다가 그 중에 누군가 압력이 약해진데 펑 올라오면 여기에서 화산이 펑하고 폭발한다. 이게 화산인데, 자,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재나 기타 등등의 물질이 멀리 가시니까 여기에 쌓이고, 그 다음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나중에 화산이 보면 자연적으로 멍멍 모양이 되거든. 자, 어쨌든 이런 걸 화산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 생성 깊이에 따라 나눈다 라고 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화산이 빵 폭발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수증기고, 그 외에 액체 물질로 용암이 쭉 흘러나오는데, 밖에 흐르는 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면 용암이라고 불러. 말 그대로 암석은 암석인데 녹았다는 뜻이죠. 지금 녹아서 흐르는 암석, 이거를 용암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다. 밖에서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질문이다. 마그마가 되기 전에 땅속에 있었을 건데 땅속에 있을 때 액체 상태의 이것도 용암이라고 부를까? 아니죠. 뭐라고 불러? 마그마. 네. 마그마는 영어니까 어쩔 수 없지. 자, 마그마는 결국 땅속에 있다는 뜻이다. 맞나? 네. 이거 둘이 굉장히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은 용암하고 마그마가 밖에 나와가지고 흐르는 게 용암이니까 둘이 성분이 똑같을까? 조용히도 아니라 날아간 게 있잖아, 그죠? 마그마는 사실 가스를 포함한다. 가스가 같이 녹아 있어가지고 엄청 출렁거린다. 출렁거리는 게 보일 리는 없지만, 근데 용암은 밖에 나오면서 가스가 제거된 상태다. 주로 수증기 같은 거지만. 그래서 흔하게 밖에서 폭발해서 용암이 식어서 굳어지면 보통 구멍 같은 게 많이 뚫려. 예를 들어 현무암 같은 거. 현무암 본 적 있나? 네. 네, 제주도에 많은 그 돌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구멍이 펑펑 뚫렸으면 보나마나 밖에 나왔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라 매끈하게 굳어 있으면은 보나마나 땅속에서 식은 요걸 건데. 자, 그럼 이제 요거 둘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 질문. 용암이 빨리 식을까? 마그마가 빨리 식을까? 용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냥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빨리 식을 거라 그러죠? 자, 그러면 빨리 식으면은 알갱이가 천천히 굳을 때 알갱이가 점점 자라거든. 그런 걸 결정된 크리스탈이라고 해. 그럼 빨리 식었으면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보고, 마그마는 다시 천천히 식을 거다. 지금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자, 빨리 식은 경우하고 천천히 식은 경우하고 비교해볼까? 누가 방금 크리스탈, 알갱이가 자라는데 충분히 큰 크리스탈까지 알갱이가 자랄까? 마그마? 이건 그 결정 키우기 대회도 있는데 최대한 천천히 시킬수록 알갱이 커진다. 부산대에서 매년 하는 경제대회 같은 게 있어. 자, 그래서 천천히 식으면은 알갱이가 자랄 시간이 당연히 충분하다. 왜냐면 한쪽에 식었으니까 땅이 덮어주고 있잖아, 그죠? 빨리 식으면 그닥 없다. 알갱이가 자금 이러면 자금이 꼭 필요하고 없다라고 하자. 거의 없어. 눈으로 안 보여 절대. 현미경이 어디 벼 보일까 말까. 자, 이런 성질을 가지는데, 자, 이렇게 천천히 식어서 알갱이가 자랄 시간이 충분하면은, 천천히 식어서 알갱이 자랄 시간이 충분하면은 이거를 알갱이가 굵다라고 해서 굵고 입에서 조립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알갱이가 드럽게 자랐을 때 안 보이는 이런 상태는 세립질이라고 한다. 그렇게 세립질로 만들어진 게 결과적으로는 화산암. 왜냐면 화산이 빵하고 터진 다음에 밖에 나와서 용암이 밖에 나왔으니까 빨리 식어서 알갱이가 작아서 세립질이 되는 게 화산암이니까.
그 다음 이렇게 천천히 식어서 조립질이 된 얘들은 심. 어려운 뜻이겠지만 수심이 무슨 뜻이죠? 그 물의 깊이. 그렇지. 그럼 심장은 무슨 뜻일까? 심도, 심행, 지심. 깊다는 뜻이다. 수심도 물의 깊이고 심해도 깊은 바다지. 그래서 심자가 붙었으면 아래쪽, 즉 아래 밑에서 생겼다는 뜻이야. 성 만들어질 성사니까 됐고, 심성암이라는 것 자체가 뜻 자체가 깊은 데서 만들어진 암성. 왜 땅속 깊은 데서 마그마가 식었으니까. 그럼 이름 심성암이라고 붙인 거 이게 뻔하게 알겠지? 다시 화산암은 밖에 나왔으니까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화산암이다. 성질도 뻔해. 대부분 구멍 펑펑 뚫려 있고 가스가 빠져나왔으니까 알갱이는 눈에 안 보인다. 거의 유리질이야. 그래서 그렇게 입자가 작은 거를 요것도 해결하고, 세립질의 입질은 질은 질이고 입은 입자고 세자만 해결하면 되겠네. 질문이다. 모세 혈관이 무슨 혈관이지? 아주 작은. 세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나? 미세하다 할 때 그 세자인데 가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세립질 말고도 입자가 가는 조직이라는 뜻이다. 조립질은 좀 어려운 한자니까 세립질만 이해하고 있는 반대라고 생각해도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는 요거들로 다시 한번 볼까? 화산은 먼저 나오나? 자, 화산 한번 읽어볼래?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화산. 자, 마그마가 지표 그릇에서 빨리 식어. 볼까?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었다면 정확하게는 마그마가 나와서 밖으로 용암이 된 상태에서 용암이 식었다는 뜻이다, 그치? 그렇게 밖에 나왔으니까 빨리 식는다는 말이 있었나? 다시 한번 볼래? 빨리 식는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책에 있다, 그치? 네. 그래서 알갱이가 작다는 얘기도 있나? 커내야지. 밑에 있구나. 알갱이 크기가 작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네. 그렇게 작은 이유가 빨리 식었으니까. 그게 이렇게 길게 설명이 많은 연습도가 빠른 광물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결국은 화산암이란 게 왜 생기는지 다시 이름부터 보자. 화산이 폭발할 때 밖에서 식었다. 화산 밖에서 터지니까, 그죠? 밖에서 터졌으니까 빨리 식었겠네? 빨리 식었으니까 알갱이 크기가 작겠네? 이게 특징이다 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화산암에 이건 얘만 얘기하자. 화산암에 얘가 뭐가 있다고 돼 있죠? 현무암, 유문암. 현무암하고 또? 유문암. 이상하다, 그치? 자, 여기에서 사실은 현무암은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다. 그럼 중학교에 새로 추가되는 건 윤원밖에 없는데 얘 이름이 왜 이러냐 라고 한번 좀 이따가 다시 보자. 자, 그 다음 심 깊은 데서 성 생긴 암성에 얘도 또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 중에 하나는 아는 걸 거고, 뭐? 화강. 그렇지,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다시 현무암, 화강은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을 건데 아마도 달력. 단념이라고 돼 있다, 그치? 그러면 여성분 위주는 안심되는 건 중학교 때도 자주 듣는 건 이거다. 그리고 사실 이거 둘만 알아두든 지금은. 왜냐면 시험 칠 때는 이건 외우면 되거든. 그리고 면접 같은 거 볼 때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새로 배운 거니까 이 정도로 얘기해놨으면은, 그 다음 화산암의 분류라고 하는 걸로 잠깐 넘어가서 제대로 다시 하자. 화산암의 분류. 위에서 이미 분류하는 거지. 화산암의 분류 기준은 두 가지 뭐가 있다고? 첫 번째는 생성 깊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마그마 생성 깊이라는 말이 사실 마그마 냉각 식도랑 똑같은 말인 거 알겠나? 네. 자, 그럼 정리해보자. 생성기가 깊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마그마가? 빨리 이렇게 식. 그렇지, 천천히 식는다는 얘기다, 그치? 자, 어쨌든 그러니까 책대로 하자. 생성 깊이. 그리고 책대로 못하겠다. 이거랑 같은 말이 사실 마그마의 냉각 속도. 자,
자, 여기에서 책에 튀는 것도 잠깐 한번 보고 가자. 마그마가 밖에 나오면 용암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화산암은 용암이 식은 거, 신선암은 마그마가 식은 거라고. 그래도 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뭐 있지? 색. 에 따라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아씨 결국 똑같잖아. 망했다. 천천히 할까? 자, 그 색이라고 하는 게 말이지. 색은 이렇게 둘로 구분한다. 밝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밝은 색은 별로 특징이 없고 어두운 색은 혹시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나? 딱히 없는 거. 딱히 안 나와 있네.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자, 어두운 색은 왜 어두운 색이면 철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철이나 마그네슘은 금속이거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금속이 포함됐으니까 어두운 색이라고 봐도 좋은데,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 이 철이나 마그네슘을 포함한 이유가 온도가 높아서 그렇게, 온도가 낮아서 그렇게? 온도가 높아야 철이 녹일 수 있을까? 낮아야 철이 녹일 수 있을까? 온도가 높아요. 그렇죠. 마그마가 보통 생길 때 물이 포함되면 온도가 500도 정도에서 마그마가 되고, 물이 없으면 쌤으로 1000도까지 올라야 되거든. 근데 금속, 특히 철이나 마그네슘을 녹는 온도가 900도 정도가 되니까 철이나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어두운 색이 되는데, 그러려면 마그마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용암 또는 마그마가 온도가 높으면 출렁거리기 쉬울까? 온도가 낮으면 출렁거리기 쉬울까? 온도가 높으면.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결국 철과 마그네슘 포함하고 철과 마그네슘 포함하면 마치 강철 물이 용암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른다고. 그래서 보나마나 어두운 색깔로 바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넓게 퍼져 있다. 그럼 꽤 멀리 떨어진 화산에서 그까지 갔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놈의 암석이 나중에 풍화를 받을 건데, 암석이 풍화되면 결국은 흙이 되지. 그 흙이 됐을 때 까만색 흙이 된다. 그리고 그런 까만색 흙이 생겨야지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근처에 큰 화산이 없는 지역에선 기후가 좋아도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다. 놀라운 사실이다, 그치? 제주도에는 농사가 잘 돼요. 응? 제주도에는 농사가 잘 돼요. 안타깝게도 제주도는 좀 멀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많이 잘했다, 그래. 제주도가 옆으로 퍼진 이유도 사실 뜨거운 암석이지. 제주도에 까만색 돌, 현무암이 많지. 그게 지금 화산 폭발에서 처음에 뜨거운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옆으로 퍼져서 그렇다. 그래서 뾰족한 화산이 아니라 널쩍한 화산이 됐지. 이게 순상 화산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나중에는 아마 농사가 잘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멀었어. 왜냐면 돌은 검은색이 맞는데 흙이 없어.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아마 한 1억 년 정도 시간만 지나면 농사가 잘 되지 않을까. 지구과학적으로 1억 년은 짧은 시간이야. 지금 요즘에 뉴스에 베텔기우스 터질 거라고 유튜브에 날리던데, 마치 조만간 터지지. 그 조만간이 최소한 100만 년이다. 그래서 지구과학 하는 놈들은 조만간 터질 거다, 조만간 지진 날 거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 기준이랑 달라. 물론 걔들 기준은 진짜 금방인 거 맞다. 우주 나이가 139억 년인 거지? 지구 나이도 50억 년인데 46억 년. 그 정도에서 1억 년이야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화산을 분류를 했고, 그 다음 이제 표를 만들 건데, 표에 이거 이름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분류 기준은 지금 화산 분류 기준 미리 얘기했던 두 가지, 센서 깊이, 색깔이라고. 자, 그래서 책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오케이. 공부할 때 표가 나오면 외울 게 아니라 표에 이런 것만 써놓고 나머지 채울 수 있는지 보면 돼. 그게 채워지면 아예 분류단은 이걸 빼버려도 돼. 왜냐면 이거 분류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 색이라고 했는데, 책을 보기 귀찮은 관계로 순서는 내 멋대로 정하도록 하겠다. 아마 책에 따라서는 6가지 암석을 분류할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도 네 가지인데. 여기서 네 가지지. 책에 단 6개. 어머나 세상에. 자, 그러면은 너 외국 사람이야. 진짜요? Yes. I'm from Australia. 어? 있냐? Are you from North Korea? 아. 스카리아는 북한일까? 응? 북한. 디마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코리아다. DPRK라고 해. 이름과 실제가 다른 대표적인 예지. 민주적이지도 않고 하여튼 이상해. 리퍼블릭도 아니고. 자, 여기 크기 크다 작다로 해놓고 열어놓고 채우기 놀이 한번 시작해볼까? 자, 일단은 그 분류 기준으로 생긴 거 요거랑 요거부터 해결할 건데 알기가 크다가 무슨 뜻이라고? 빨리 천천히. 천천히. 그래야 저 결정이 크게 자니까. 천천히 자랐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 얘기는 땅속 깊은 데서 아니면 땅속 땅 밖에서. 땅속 깊은 그래서 이름이 뭐였더라? 그 심사. 요 이름이 생각 안 나도 당장은 문제 없다. 문제 풀 때 어차피 알게 돼. 자, 그럼 작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보다가 빨리 식었다. 빨리 식었으니까 밖에 나오겠지? 빨리 밖에 나왔던 이유가 화산 폭발해서. 그러니까 화산암. 같은 얘기야. 책에 분류 기준이 하나로 돼 있을지 몰라도. 오, 돼 있네. 보라색 글씨 니도 보이냐? 아니. 아, 교사님 핑크색 보라색이 뭔지 모르겠군. 네, 그 보라색이었어. 상관없어. 참,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세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밝다라고 하는 건 할 말 없네. 얘는 패스하자. 아니야, 하자. 혹시 이렇게 해도 알아보나? 철? 오, 마그네슘. 그 철분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 좀 들었나? 네, 화학 다르고 물리도 다 들었어요. 오호. 아, 1학기 때. 자, 어둡다라는 건 반대로 철이라든가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겠지? 자, 그 얘기는 얘는 고온이었고 유동성이 크다 라는 뜻이도 이것까지 몰라도 돼. 사실 보다 뻔한 얘기인데 얘는 저온, 그 얘기는 유동성이 적다라는 뜻이겠지? 안 된다는 뜻이다. 자, 그럼 질문이다 하나. 뻔할 뻔짜고 예상되는 거라 가지고. 자, 혹시나 화산 근처에 놀러 갔는데 밝은 함석이 많으면 조심해야 되게, 어두운 함석이 많으면 조심해야 되게. 어두운. 안타깝게도 밝은 함석이다. 밝은 함석이 있으면 그 근처에 화산 조심하는 게 좋아. 왜냐면은 어두운 색 화산 마그마가 빨리 흐른다고 했다, 그치? 그 빨리 흐르는 속도가 사람이 뛰어서 피할 수 있는 속도야. 즉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이나 마그마 때문에 죽는 사람은 절대 없다. 둘 다 뛰어서 피할 수 있다. 네. 문제는 화산 폭발할 때 날아오는 화산 쇠설물. 그 중에서 특별히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는 게 골때려. 온도가 한 사람들이 측정해 봤을 때 온도가 800도에서 1000도 정도 되고 속도가 시속 300km 정도. KTX 타고 가야 돼. 그렇지. 일단은 화산이 폭발하면 KTX에 내일 먼저 깔고 그거 튀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 화산 쇠설류가 생겼을 때 피할 방법이 없거든. 절대로. 그래서 최근에 화산 폭발했을 때도 인도네시아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고 폼페이 알지? 그게 망한 이유도 사실은 화산 쇠설류 때문이야. 그러면 화산이 세게 폭발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온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크니까 흘러내린다고 했지? 흘러내리면 폭발은 안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유동성이 큰 화산은 관광지로 쓰이지. 예를 들어 하와이 킬라우에아 같은 거. 거기는 화산 폭발한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간다. 절대로 뻥 하고 안 터지거든. 그런데 밝은 함석이 많은 데는 유동성이 적으니까 웬만하면 안 터진다. 란 말은 그 안에 함량이 꽉 쌓아놨던 뜻이지. 그러다 폭발하면
산이 위가 날아가. 즉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빵 하고 터지는 화산 폭발 이미지는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화산이 이름이 백두산. 왜 대가리가 하얗다고 했을까? 눈살에서? 아니야. 암색이 빨간색이라 그래. 그래서 걔는 화산 폭발에서 위쪽 부분이 슉 날려버리고 칼데라,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근데 한라산 그 시커먼 화산, 이렇게 시커먼 용암이 나온 데는 옆으로 흘러가지고 뭐냐? 백록당에 오는 분화구가 있다. 부드럽게 연결돼 있다. 폭발한 게 아니야. 분출한 거지. 그래서 다시 깨알 같은 상식이다. 화산 근처에 갔는데 흰색 돌이 많다? 터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두운색 돌이 많다? 터지면 구경하면 된다. 그렇다는 거지. 그럼 제주도에 내려가지고, 아니 제주도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이런 암석, 주변 흘러다니는 암석의 성질만 봐도 이 근처에 화산이 뭐다, 어떤 성질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게 예측이 되니까. 어쩌면 돈 벌어먹을 수도 있고, 그치? 그 방법 난 몰라. 그걸 내가 여기 있겠냐? 장사하지?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 볼까? 이지한 거 두 개. 쉽다라고 미리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운 걸 같아. 현무암, 화암. 그렇지. 누가 현무암이 누가 화암인지 구분할 수 있겠나? 현무암이 어두운색. 현무암, 현자가 어두운 현자거든, 그치? 그래서 어두운 색이면서 알갱이가 작은 거, 얘가 현무암이다. 그럼 현무암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이거 좀 바뀐거든요. 현무암 생긴 꼬라지 생각해보면 일단은 구멍이 많다는 특징이 있어, 그렇지? 네. 또 뻔하게 할 수 있는 게 현무암이 구멍이 많다는 건 이렇거든. 기체가 빠져나갔거든. 즉 보나마나 밖에서 빨리 식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이 분리가 들어가는 게 현무암이라는 건 쉽다. 그럼 반대쪽이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도 쉬운데, 화강암 잠깐만 생각해보자. 전박이 돌이라고 부를 정도로 흰색 검은 점들이 점점에 박혀있다, 그죠? 그 점 하나하나가 알갱이야. 눈으로 보일 정도 크기죠? 그래서 알갱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알갱이가 크다, 눈에 보인다, 또는 조립질이다 라고 하는 건 대충 현무암 정도의 덩어리가 팍팍 박혀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뜻이다. 그럼 이거 두 개가 해결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해결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빨간색으로 쓸까? 사실은 중학교 수업의 목적은 얘랑 얘를 구분하는 건데, 일단은 이름 가지고 선택을 먼저 하자. 육남의 문은 무슨 뜻이냐면 문이란 뜻이야. 유는 이슬유. 아니 뭐야? 기름유. 아니 우유. 우유가 썩은 위에 떠다니는 무늬 같은 게 생긴다고 해서 유문암이라고 해요. 즉 흰색에 약간 갈색 줄무늬 같은 게 보일 정도인데, 칭문이다. 그럼 유문암은 밝은 색일까? 어두운 색일까? 어두운색. 우유가 어두운 색이었나? 아니 갈색. 아니 흰색. 그래. 그래서 사실 밝은색 어디 갔어? 밝은 색이면서 알기가 작은 거. 얘가 유문암이다. 자, 그래서 정 외우기 어려우면 우유라고 써볼까? 그 뜻이니까. 자,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발리암인데, 안타깝게도 얘는 자주 묻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이 뻔하잖아. 다 항상 이건 부르니까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걸 부르면 되잖아, 그죠? 지금 이게 나오면 누구나 맞추고, 이거는 조금 고득점을 위해서 일부러 난이도 높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몰라도 돼. 어차피 지금 배운 걸 마지막까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지금 단원 제목 자체가 함성의 분류, 그 분류의 기준이 뭔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성질은 어떻게 될 건가,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이름 까먹으면 다시 외우면 되고, 그리고 그나마 더 이름도 쉽고, 발리하면 좀 어렵지만. 자, 이러면 화성암은 끝! 그런 다음 빠진 거 있는지 보고, 분류 그래프, 표. 표는 외울 거 아니다. 항상 뜻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지 검사하는 용도로 알아두는 거예요.
놀라운 기능이 있네. 선택적 지우기. 이것도 아니네. 내가 칠판 잘못 지우고 있는 건가? 물이 아, 나 이 칠판 안 써봤거든. 너무 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 하다 보면 지워지는. 어? 계속 하다 보면 지워지는. 아, 그래? 아니,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원인이 뭘까? 이러다 포기가 제일 좋아. 그 다음 퇴저감으로 넘어가서 퇴저감이 먼저 보겠으니까 읽어볼래? 퇴장물이 다 젖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질 방석.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퇴적물이란 게 쌓인 다음에 다 젖이고 굳어진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 암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아, 이건 써야 되겠다. 이 퇴적물. 이럴 때 제일 시끄러. 퇴적물이 일단은 운반 된 다음에 퇴적이 된 다음에 다 젖이고 그런 다음 굳어져야 퇴적물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책이 한번 가지 있든 말든 근태고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다 젖이고 굳어진다라는 거. 이거 어려운 말로 바로 만들어 교결 작용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자, 나름대로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영어 능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자. 쉐이크 영어로 뭐게? 껍질. 쉐일 말고 쉐이크. 네. 쉐일은 영어로 쉐일이야. 그래? 그 웨일이고. 아, 자, 그러면은 사함은 영어로 뭘까? 샌드스톤이라고 해요. 샌드가 뭐지? 모래. 노래가 붙어졌으니까 알고 있어. 샌드스톤. 여감 영어로 뭘까? 이것 때문에 이거 묻고 있는 거야. 여감? 여감 영어로 뭐라고 할까? 놀랍지만 네가 아는 단어다. 콘크리트. 아, 아는 단어라고 했잖아.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부르는 건 양문제 기준에서는 그냥 여감이랑 거무실 때 쓴 콘크리트랑 똑같아 보인다는 뜻이다. 사실은 똑같다. 그걸 과정이라는 게 핵심이 시멘트의 주성분이 석회질인데 석회질이 암석을 서로 붙여가지고 딱딱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다시 다져지고 굳어진다 저 말을 굳이 하는 게 자갈만 있을 때는 자갈이라고 부르겠지. 근데 자갈에 시멘트를 섞으면 그게 콘크리트가 된다, 그죠? 그 과정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져진 굳어진 저거는 안 빼고 얘기한다 정도로 얘기해놓고, 그 다음 이제는 몰라도 돼. 엄마야, 그 다음 퇴적임 생성 과정 나오네. 괜히 얘기했다. 퇴적하면 생성 과정. 혹시 풍화 침식부터 나오냐? 네. 빠지는 것밖에 아니면 좀 커닝해야 되겠다. 자, 처음에는 장애 풍화 침식. 이거 태주법 같이 했나? 안 해. 작대로 안 해. 일단 암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제일만 본 거 똑같지? 그렇지. 미안, 나 이런 거 신경 쓰여가지고 진짜 싫어. 자, 그래서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구에는 암석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잖아. 그게 풍화 침식을 거쳐가지고 나머지 암석이 만들어졌는데, 풍화 침식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일단 쌓일 물질, 즉 퇴적물이 형성된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풍화 침입돼서 일단 흙 같은 게 만들어졌다 치자. 그건 퇴적물이지 퇴적암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어딘가 운반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딘가에 쌓여야 될 거다. 보통 운반은 쓰기 귀찮으니까 한 김에 누가 퇴적물을 운반해 줄까? 많이 봤을까? 물. 그렇지. 물이 흐르는 강. 비 오면 난리 나잖아, 그지? 집 어디냐? 무슨 동이야? 저기 그 옥동 체육 옆이에요. 옥동이에요. 옥동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었더라? 처음 봐? 여기가 격동이지. 네, 저쪽. 저지대는 아니네. 괜찮겠네. 조만간 그 대공원 근처에 그러는 그쪽은 참돈 너무 치거든. 어쨌든 그 강물 1,10% 새노란 화통을 흘러갈 때 운동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막이가 많이 되겠지? 그럼 강 말고 또 운반해 줄 수 있는 게 누구게? 힌트, 경우에 따라서 바위도 옮긴다. 바람. 바위? 빙하. 그래서 강위에서 퇴적되는 거 말고 빙하에서 퇴적되는 돌도 꽤 있는데 그건 특별하게 빙퇴석이라고도 한다. 꽤 재밌는 특징이 있어. 자, 그 다음 퇴적이 되는 곳은 어딜까? 호수라든가 바다겠지? 그래서 호수나 바다 같은 데 가면 더 이상 운반이 안 되니까 거길 고요히 가라앉는다. 이 말은 일부 틀리긴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자. 그런 다음 다져이고 굳어진다고 돼 있겠지? 이거 왜 따뜻해? 웬일이야? 그럼 나도 돼야지. 3. 다져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래? 그냥 발려다 뜻이지. 읽어봐. 뭐 때문에 다져진다고 되겠죠? 위쪽에 있는 퇴적물. 이 자기 무게를 누르는 거야, 그치? 그치? 응? 나 진짜 외국 사람인가? 즉 자기 자신의 무게로 누른다. 이러면 일어나는 일이 물이 빠져나가. 그리고 되게 촘촘해져. 물로 밀도 늘어날 거고. 그런 동시에 이제 광물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까지도 아직은 돌덩이가 아니다. 다져진 거지. 최종적으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굳어짐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석회질 물질이 알갱이를 접착한다. 말 그대로 석회질이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석회질 물질이 시멘트다. 시멘트가 무슨 뜻이 이게? 석회질 물질. 그럼 접촉제란 뜻이야. 아, 그래서 시멘트 넣어서 접촉한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영어까지 알고 있으면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퇴적물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고 왠지 집중력이 흐려진 거 보니까 초기에 50분 수업하면 집중력이 흐려지더라고. 5분만 더 버텨라. 5분에 좀 쉬어도 하자. 그 다음 퇴적의 특징.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불안하지. 제목을 바꾸자. 물론 특징이란 게 다른 놈과 구분되는 성질이라면서 걔만의 성질을 얘기하는 게 맞긴 한데 퇴적물만의 성질, 특징이라고 이걸 굳이 붙인 이유가 결국 이 특징을 다른 거랑 구분하는 데서 써먹는다는 뜻이다. 즉 이런 성질이 나타나면 오나 마나 퇴적합니다 라고 한 걸 알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지금 배웠던 화성암이나 뒤에 보면 변성암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게 최저공명의 특징이라는 거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슨 구조라고 했죠? 수요선 마음대로니까 뭐. 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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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먼저 배우면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층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최저물리 쌓이면서 나타나는 수평한 층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됐거든. 이거 커닝해야지. 나는 줄문이라고 되네. 막아요. 자, 그래서 포기하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집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파트라고 하자. 자, 아파트라고 하는 게 여기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지? 이딴 식으로 층리라고 하는 거를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여기는 1층, 여기에 1.5층 없잖아. 2층, 그 다음 3층, 두 개는 달라도 4층 이딴 식으로 층이 확실하게 구분되면 층리라고 한다. 자, 이걸 왜 그렸냐면은 이거는 층리고 수평한 줄무늬라고 하는 게 비슷한 얘기가 뒤에 있을 건데 변성함의 혹시 염리라고 있냐? 염리. 한번 읽어볼래? 이게 이거는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평행한 줄. 혹시 층리하고 염리하고 구분할 수 있겠나? 그치? 그게 핵심이다. 즉 층리라고 하는 거랑 염리라고 하는 거랑은 사실 그림을 보는 게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형식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염리에는 층이 없다. 왜 그러냐면 나라는 줄무늬가 생기는 건 맞아.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핵심 내용이 뭐가 다른지 알겠지? 층리. 수평하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층이 나뉜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수평한 평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층이 없다. 그냥 말을 내 줄무늬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름을 염리라고 하는데 그림만 보고 또는 설명만 보고 알아볼 때는 층이란 표현이 있나 없나 가지고 알아보면 돼. 그럼 층이 왜 생겼냐면 1번에 쌓인 다음에 그 뒤에 잠깐 멈췄든 아니면 다른 물질이 홍수 때문에 내려왔든 그 다음 층이 쌓이고 그 다음 층이 쌓이고 이게 이렇게 나란한 이유가 원래 태적될 때부터 수면에 나란하게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은 층리는 특히 수평하다라고 강조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염리도 지금 해결하자. 아니 나중에 내용은 쓸 건데 이건 왜 염리라고 하냐면 알갱이가 꾹 눌려가지고 호떡처럼 납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옆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선 모양이 나타나는 건데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넓적한 나뭇잎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무늬가 나타나는 거 보고 나뭇잎 비슷한 무늬가 많네? 그래서 염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얘는 층리만 최저음의 성질이고 사실 이거 각각의 물질이 수평하게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게 층리. 이건 그냥 꾹 눌렸는데 몰라도 지금 두 개 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거 간단하니까 딱 하고 넘어가자. 화석. 화석은 지금 주인공이 아니니까 책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오우씨 뭔지 나와있네. 그럼 써야지. 화석이라는 게 뭐라고 되어있죠? 과거에 살았던 고생들의 유해나 흔적이 묻어져 앉아. 유해는 뭘까? 뼈다귀라든지 아니면 껍데기라든가 네. 그거 말고 또 흔적 지층에 남은 거 아니 금방 끝나지 않았는데 자 어쨌든 화석이라고 하는 건 고생물의 유해 뼈다귀 말고 그 외에도 중요한 포인트 흔적이 지층에 남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고 유해는 뼈다귀, 나무, 꼬라지를 지금 현생 생물이랑 비교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는 것 추측밖에 안 된다면
예를 들어 흔적 중에 대표적인 게 발자국. 그렇지 공룡 발자국 무늬거든. 자, 그랬는데 말이지. 쭉 발자국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공룡이 만났다. 그렇지. 그래서 저 어지러운 걸 보니까 둘이 싸웠다. 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란 발자국만 이어지네. 빨간 발자국이가 줬다. 근데 왜 발자국이 없어졌을까? 먹어서. 파란한테 먹혔거나 다른 방법도 있지. 날랐겠지. 자, 다시 한번 비교해봐. 공룡 뼈다귀 나오는 것보다 사실 흔적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에서 똥이 나왔대. 더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괜찮아. 이러면 지금 6,500만 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 똥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먹었는지. 그렇지. 그야말로 중요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유해보다 흔적이 훨씬 중요하다. 사람들이 흔히 화석이랑 뼈다귀만 생각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지층에 남은 게 화석인데 지금 가르치는 건 퇴적물의 특징이다. 그럼 질문. 화석은 왜 퇴적하면서만 나타날까? 화석하면서 왜 안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공룡이 죽었어. 마그마에 빠졌어. 마그마가 식었어. 공룡 뼈다귀가 남았을까? 없어졌을까? 녹지 않나? 그렇지. 즉 생물의 유해는 흔적이 만약에 화성암에 몰린 마그마나 용암에 들어갔다면 이미 없어졌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절대로 화성암에서는 퇴적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 변성암은 왜 변성이라고 하는지 봤지? 열을 받거나 열하고 압력을 같이 받거나. 근데 그 열 받는 게 암석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어질 정도로 위험해. 예를 들어 근처에 마그마가 지나갈 때 요 주변이라든가. 그럼 질문. 그렇게 암석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어질 정도의 열을 받았는데 그 안에 남아있던 화석이 무사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탈소만 빼고는 화석에 고생물의 유해한 흔적이 있어도 절대로 남아날 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퇴적물만의 특징으로 층리와 화석을 꼽는거다. 정확하게 다른 데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됐네. 좀 돌아다녀.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풀이 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최저의 분류 이게 핵심이니까. 지금 내일이구나. 아니 왜 이렇게 뒤가? 망했는데. 일반 칠판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퇴, 적, 암, 분류 혹시 하나만 돼 있나? 알갱이 크기에 따라? 굿 잘했네. 두 개야 구분 기준. 첫 번째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성 이름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근데 이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뭐냐 하면 쉐일 초능계통 세알 아니 쉐일이라고. 그 다음
여감이지? 아까 봤던 그 콘크리트? 그 혹시 초등학교 때 셰일로 배웠나? 아니면 이항으로 배웠나? 이양 쉐일은 없었어. 응? 쉐일은 초등과정에 있었어요. 그래? 네, 이게 이항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능 정도 크기입니다. 귀찮은데 붙여놔야 되겠다. 지능 정도의 크기는 태정물이 뭐가 됐든 전부 다 셰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사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래 정도의 크기. 물론 모래만 안 굳으니까 모래 플러스 진액일 텐데 됐고 여감은 자갈 정도 크기. 그럼 큰 거. 응? 큰 거. 그렇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얘기다. 자 그럼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라는 건데 이거 사실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거다. 퇴적 깊이. 자 지문이야. 퇴적이 풍을 침입돼서 어쨌든 홍수하여튼 뭐든 쭉 떠내려갈 건데 질문. 누가 먼 바다까지 나갈까? 지는? 아니 자갈? 누가 더 먼 바다까지 나가지? 지는. 그렇지. 지는 물에 둥둥 떠다니니까 그렇지? 즉 강물이 쭉 흘러가지고 여기 바다에 갔을 때 보통은 여기는 알갱이 큰 놈이 생길 거고 여기는 모래 정도가 생길 거고 지는 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까운 바다 같은 경우에 사실 호수 얘기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는 열감이 생기고 그보다 깊은 바다 가면 상이 생기고 그보다 훨씬 깊은 바다에서는 쉐일이 생긴다. 그보다 훨씬 먼 데서는 퇴적이 아니라 벽돌 과정으로 석회암이라는 게 생기긴 하는데 그 과정이 아예 다르니까 갖다 버리시고 자 어쨌든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IQ 테스트를 해보자. 이게 사실 이런 걸 배우는 게 뭔가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 어느 지역에 땅을 파봤더니 이렇게 됐다. 여기에 쉘이 있고 그 위층에 사람이 있고 그 위에 역암이 있고 그 위에 느그집이 있다. 네. 무슨 뜻일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쌓였을까? 쉐일. 그렇지. 그럼 쉐일은 원래 바다에. 서 생기는데 그게 똑같은 위치에 쌓이는데 3으로 바뀌었다는 건 바다의 깊이가 달라서. 낮아졌다는 뜻이지. 그러다 더 낮아져서 영암이 쌓인 다음에 그게 네가 살고 있다. 즉 원래 바다에서부터 점점 낮아져서 땅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다. 그치? 일단 조만간 물속에 빠지지는 않겠네. 약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 가라앉고 있다는 뜻이다.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뭐라고 돼 있죠? 이게 더 재밌을 건데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이름을 붙인다. 자, 거기에 여기로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을 건데 모르겠으니까 한번 읽어볼래? 세 개쯤 나오지 않냐? 퇴적물의 종류? 2개 나오네? 너 3개 해야지. 첫 번째 회, 자, 요것도 처음 보는 단어일 건데 이거 잠깐 해결하자. 응회함의 모인다는 뜻이다. 응질 또는 응결 이럴 때 응자를 쓰거든. 본 적 있을 거라 그죠? 회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재를 얘기해. 무슨 재? 화산재. 그렇지. 그래서 이 화산재가 쌓이고 굳어진 귀찮은 거 퇴적이라고 하죠. 즉 응해암 화산재라는 게 퇴적이 됐다. 근데 화산재가 항상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건 아니지. 화산에서 멀리 떨어지면 당연히 제일 가까우면 여감도 쌓일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이 분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응해암에 여감도 있을 수 있고 응해암에 쉘도 있을 수 있고 응해암에 삶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분류기 전에 두 개 완전히 반대야. 자, 그래서 은혈 이런 건 화산재가 퇴적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거꾸로 얘기해서 어느 지역 땅 파봤더니 은희암이 나왔다. 무슨 뜻이게? 화산이 많이. 그렇지. 그 근처에 화산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그러면 그 근처에 화산이 없는데 화산재가 두껍게 쌓였다. 무슨 뜻이게? 아주 먼 데서 화산이 졸라 강력하게 폭발했다는 뜻이다. 그렇지? 그게 더 위험해. 실제로 저기 미국 홋카이도에 화산재가 쌓일 때가 아닌데 미친 듯이 두껍게 은희암이 쌓인 적이 있었거든. 연대 측정해 보니까 965년에 백두산이 폭발했던 거예요. 바다 건너까지 경험했어.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일단 기원 후에 폭발한 화산 중에 제일 강력한 화산이 백두산이었다. 폼페이보다 더 쓰라. 농담 아니라. 자, 어쨌든 은희암이 나올 지역이 아닌데 은희암이 나왔다? 그럼 뭔가가 있었다는 뜻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은희암 멀리까지, 화산에서 멀리까지 못 간다. 기껏해야 백두산에서 이봉 정도까지 건너간다. 또 멀리 간 거긴 하지만. 자, 어쨌든 그랬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책에 있는 게, 책이 뭐 있지? 석회물질. 별 재미없는데.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는 석회 물질이 쌓인 건데,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석회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바다에 사는 조개 같은 놈들의 조개나 산호 같은 것들의 뼈대야. 그럼 어느 지역에 석회암이 대량으로 쌓였다는 건 그 생물들이 거기에 대량으로 살았다는 뜻이죠. 그럼 알 수 있는 거. 어차피 깊은 바다에서 그렇게 많은 생물이 살 수 없으니까 석회 물질이 두껍게 쌓인 곳은 보나마나 얕은 바다였다. 그리고 추운 바다에서는 생물이 못 사니까 따뜻한 바다였겠네. 즉 석회암이 유기물 석회암에 쌓인 곳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반대 과정으로 깊은 바다에서 아주 고온 석회암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석회 물질이 쌓였으면 석회암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관계된 거. 혹시 공룡 좋아하냐? 많이 좋아했었나? 옛날에 좋아했어. 다들 그렇더라고. 왜 공룡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맨날 먹으면서. 치킨이 공룡이야. 치킨이 공룡이야. 분자상으로 똑같아. 어쨌든 근데고, 나 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백악기란 거 들어본 적 있냐?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던 게 백악기니까, 그치? 그 백악이라는 게 뭐냐면 하얀색 절벽이라는 뜻이야. 왜냐고 석회암이 하얀색이거든. 그래서 그 백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량의 공룡 화석이 나왔으니까 그 길을 아예 백악기라고 한다. 어디서 볼 수 있냐고, 유럽 대륙에서 미국 쪽으로 배 타고 가다가 영국에 닿구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절벽이 전부 다 흰색이거든. 그럼 영국에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그렇게 화석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데가 이 석회암이 두껍게 쌓이든 층위도 정도로 하면 진짜 두꺼운 거죠. 근데 석회 뜻이 뭐예요? 석은 돌이고 회는 재고. 그래서 그냥 가루가 쌓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내가 국어 선생은 아니거든. 대충 때만 알고 있지. 밖에 나올 때 그 회랑 똑같이 재란 뜻이거든. 재가 회색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 책에는 둘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만 더 하자. 암염이라는 게 있다. 암은 돌덩이고 염은 소금이죠. 소금이 대량으로 두껍게 쌓인 거잖아. 엄청나게 두껍다. 예를 들어 미국 서해안이 번영했던 이유가 거기 땅을 파면 암염이 나오거든. 근데 그 당시 암염이 비쌌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더 비싸질 것 같아. 보시면 알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암염은 소금이 대량으로 쌓인 거다. 이게 몇 센치 쌓인 게 아니라 몇 킬로미터 두께로 쌓이다. 와, 그럼 질문. 그러니까 암염층이 뉴욕 근처에서 몇 킬로미터 두께로 쌓인 이유가 뭘까? 당연히 바닷물이 다 증발해서, 그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닷물이 왜 다 증발했을까? 태양빛 때문에. 그럼 지구에 바다 없었다고? 바닷물이 지구 전체에서 날아갈 정도로 이게 아니라 대륙하고 대륙이 쭉 오다가 둘이 콩 쳐박았다. 아, 그럼 그 사이에는 바다는 갇히지. 그럼 여기는 물의 위협 없이 가운데 갇혀있는 바다라서 시간처럼 다 증발하게 돼 있다. 즉 압력이 그렇게 두껍게 쌓였다는 건 예전에 대륙이 충돌하는 근처라는 뜻이지. 아, 그리고 끔찍하게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야. 살아날 방법이 없지. 즉 암염이 소금이 쌓였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암염이 그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다. 엄청나게 큰 바다가 증발했겠냐? 거기에 살던 생물들 무력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딴 거 공부하려고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내는 건 이게 왜 궁금하지? 그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예를 들어 원시 시대 얘는 이런 걸 못했다. 예술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정착생활 하면서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게임이야. 오락기구. 그래서 조각 만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인간은 여유 시간 생기면 하여튼 헛짓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원래 이 정도의 교육은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귀족이나 받을 수 있는 거였어. 와, 이젠 누구나 다 그렇진 않지.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됐고, 쉐이하고 이함이라고 돼 있구나. 땡큐. 자, 그 다음 변성합. 누가 봐도 뜻이 뻔한 변성합. 이거 원래 뭐라고 돼 있는지? 기존의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으로 성질이 변하여 만들어진 암. 그래서 원인은 두 가지 뭐라고 돼 있죠? 열하고 압력이라고 돼 있다, 그치? 근데 굳이 열을 따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열만 받아서 변성이 될 수도 있고 열하고 압력을 같이 받아서 변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열만 받은 거는 주로 마그마 근처 마그마는 좁은 통로로 올라오니까 좁은 지역만 변성이 일어난다. 열만 받고 근데 열하고 압력을 같이 받는 경우는 땅 깊은서. 아니요 이 정도 규모 아, 그래서 스쿱섬이 만들어진다거나 대륙들이 콩쳐가지고 높은 산 만들어지는 거 이 정도 규모라고 하거든. 그래서 열만 받은 걸 사실은 접촉 변성이라고 하고 열하고 압력을 같이 받는 정도라면 광역 변성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다. 접촉 변성은 열만 받았다고 하면 마그마 근처에서 마그마에 접촉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거 광역 변성이라고 하면 이건 대륙 규모의 충돌이니까 초대규모지. 그래서 광역 변성이라고 하는데 중학교에 쓰이는 용어는 아니니까 갖다 버리고 결국 고등학교 때 이 두 개 기준으로 얘기할 거니까 미리 이렇게 얘기하거든. 다시 변성이 생기는 원인은 열만 받거나 열하고 압력을 같이 받거나다. 압력만 받으면 변성이 아니라 단층이 만들어진다. 자, 어쨌든 이 정도 그런다음 이 변성의 특징 정말 1번 문제. 됐어? 필요 없어. 귀찮다 갑자기. 특징은 첫 번째 염리. 염. 너 진짜 외국인이 많아봐. 엽리. 이번엔 정식으로 염리의 그 인호이다. 그리고 여기에 엽은 나뭇잎이라 뜻이다. 요 모양이 나뭇잎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나뭇잎이 또는 뭐라고 되냐면 열이 아니라 이건 압력을 받아서 광물이 압력에
진짜 외국어 한글 모르겠어. 수직한? 보기 압력의 수직한 방향의 줄무늬를 만든다. 힘들어 죽겠나? 자, 어쨌든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거니까. 아까 항서 예를 들어 다시 이게 화강암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화강암이 흰색 바탕에 검색 아닙니까? 착한 사람은 검색으로 보일까요? 검색이야? 검색. 자, 이렇게 있다. 그런데 얘가 옆에서 누가 쭉 누르면, 예를 들어 대류기에 충돌하면은 충돌하는 경계선 양쪽에 꾹 누르는 힘을 받겠지? 요건 압력, 광역변색에서만 일어나는 거. 그러면은 꾹 눌러지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안에 있던 저 파란 동그란 무늬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유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쭉 눌러지기 시작한다, 그죠? 그러다가 압력을 더 세게 받으면 이따식이 되면서 사실상 식별이 가능한 게 원래 까만 주문이었던 게 선모양으로 나타나겠죠. 맞나? 이렇게 되면 이걸 염리라고 한다. 저는 열과 압력 둘 다 받아요. 그렇죠. 압력 받으면 끊어지기만 하니까. 자, 그 얘기는 염리라고 하는 게 압력을 받아서라고 하는데 열은 기본이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열만 받은 게 아니라 열과 압력을 동시에 얻겠죠. 이 정도가 돼야지 염리가 나타난다. 그 얘기는 잘 생각해보면 열만 받으면 안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어떤 변성하는 염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단 염리가 나타났으면 변성함 맞다. 자, 다시 염리가 있으면 변성함 맞는데 염리가 없다고 변성함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골 때린 포인트야. 그리고 책 애들 이상하게 돼 있어도 난 굳이 기준에 이 둘을 항상 나누는 이유가 사실 열과 압력을 같은 광역 변성의 경우에는 사실 염리가 생긴다고. 그러면 요걸 구분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 열만 받은 경우 그때는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용어 너무 어려운데 재결정이라고 돼 있냐? 그냥 큰 결정이라고 돼 있거든. 재결정 작용이면 좋겠어. 아 그래? 이런 말이 있지 않은데. 재결정 다시 결정한다. 그렇죠. 결정은 알갱이 얘기하거든.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 이거부터 써보자. 이거는 열에 의해 생긴다. 얘는 다시 이건 열하고 압력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열만 받아도 된다고. 그리고 그 열 받는 제일 흔한 경우가 근처에 마그마가 지나간다. 화가 누가 지어지? 그래서 마그마 통로가 있으니 그 주변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럴 때 일어나는 일, 예를 들어 생각하기 쉬운 사암을 기준으로 하자. 사암이 뭐였지? 모래. 그렇지, 모래도 그렇지? 자, 모래는 그래도 알갱이가 보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암이 이렇게 알갱이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주변에 쓱 열이 들어오는, 그럼 저 알갱이가 무사히 남아있을 수가 없겠지? 이 큰 노출이잖아. 알갱이가 녹는다. 네. 그래서 대충 녹았다는 얘기다. 그 상태가 아주 약간의 압력만 받아도 압력이 한 말은 굳이 안 할래. 생각해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알갱이가 열받아서 녹았어.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래서 자, 한 덩어리가 된다. 즉 결정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엉켜 붙어가지고 큰 덩어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 이 과정에 진짜로 거의 녹아가지고 같은 종류끼리만 알갱이가 생기기 때문에 재결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가 되면은 원래 알갱이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이만한 크기가 전체 결정이 되니까 여간? 오 아니야. 아, 상암은 순수하게 물질 자체가 SiO2로 돼 있거든. 혹시 이건 뭔지 이름 읽어볼 수 있겠나? 황, 이산화탄소라고 해. 아니, 당, 규소 SI 저 영어 이름이 뭔지 아냐? 아, 실리콘 시, 반도체 만드는 거. 자 어쨌든 저렇게 규소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상암을 이제 까만색이 아닌 미안 승질나다. 땡큐. 이건 교함이라고 한다. 즉 사람은 모래 알갱이가 있으니까 못을 탁탁 떼면은 알갱이가 하나씩 떨어져. 근데 귀염은 못을 갖다 대면 못이 안 들어가거든. 전체 간덩어리가 돼서. 그런 걸 재결정 과정이라고 한다. 즉 재결정이라는 건 다시 열을 받아서 알갱이가 녹았다가 엉겨붙을 정도니까 상당히 큰 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놓고 아 파란색으로 되어 있구나 재결정작용. 주는 용어가 아니네. 그냥 알갱이가 원래보다 훨씬 커졌다 정도로 중학교 때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재결정 과정은 고등학교 용어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변성의 분류. 중학교 과정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지금 그게 진짜 일이다. 야, 로봇 하나 만들어. 장래희망 뭐야? 과학, 좋네. 무슨 과학자? 물리학. 응? 그냥 일단 과학자 뭐라도 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과학자가 된다 진짜. 그럼 뭐 할 거야? 자, 과학자는 직업이고 그 과학자가 돼서 뭘 하고 싶다는 게 진짜 꿈이다. 그거 한번 천천히 만들어봐. 사실 중딩애들도 그런 거 못 찾던데. 나 번호 쓸 때가 제일 짜증나. 3. 변성의 분류.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암기나. 왜냐면 이름이 전부 다 어려운 이름이거든. 암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선행한테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주 가볍게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써나갈 건데, 열만 받는 경우. 그 다시 얘기하자면 안되겠다. 순서 바꿔야겠다. 열 플러스 압력 받은 경우.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염리가 발달한다. 다시 염리란 얘기할 때 책리하고 헷갈리지 말고 한번 문제 풀 때 헷갈릴 거다. 그 다음 접촉 변성이라고 하는 그 열만 받은 경우인데 이때는 염리는 없지만 재결정이 된다. 얘도 물론 재결정이 일어나는데 자, 어쨌든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중에 자, 몰라도 되는 거 쉐인이 열하고 압력을 같이 받으니 일단 뭐가 되냐면 전파나 아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이거 영어 이름이 더 익숙할 거다. 슬레이트라고 하는 거거든. 가끔가 태블릿 PC처럼 얇은 컴퓨터를 슬레이트 PC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전파나 얇은 판처럼 된 거거든. 그게 더 압력을 받은 표담이 됐다가 편맘이 된다. 자, 이름 어렵지? 순서도 어렵고 규칙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건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건데 결국 압력을 어느 정도로 받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암석이 계속 바뀐다는 것만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화근암
이 압력을 받으면 놀랍게도 똑같은 편압에다가 똑같은 편압이 된다. 화학 표현. 조금 다르지. 이름, 성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두 암석은 거의 똑같아. 왜 그래? 이름이 똑같으니까. 원인을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우리나라 지역에 제일 많은 암석은 화강암이다. 즉 지방은 대부분 화강암이야. 우리나라는 그 화강이 풍화돼서 흙이 만들어졌겠지. 그 흙이 만들어서 만들어진 게 CL이다. 그럼 그런 다음 CL도 다시 열을 받아가지고 꾹 눌러주면 똑같은 암석이 되고 화강암도 결국 성분이 둘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암석이 된다는 얘기야. 재밌지 않냐? 아니 말이야. 자,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편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둘의 성분이 똑같다라는 뜻. 또는 화강암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흙이니까 그 얘기는 나라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성이 많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고등학교 기준이야. 몰라도 돼. 마지막으로 이 열받으면 평화도 색깔이 좀 더 짙거든. 성분이 다르니까.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됐으니까. 즉 얘들은 전부 다 무늬각을 따른다. 그리고 염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네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은 편마암인데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암석의 이용이라고 해가지고 정원색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그 흰색에 아니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 있는 애들 걔들이 편마암이에요. 학교 화단이나 아니면은 여기 근처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꽤 많이 쓰는 건데 몰라도 돼. 그만 사람들이 쓰는 용도니까. 자, 그 다음 열만 맞은 경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석회암이니까 석회암이 열만 받으면 만들어지는 게 대리암이라고 하죠. 책에도 있는 예 많아? 있군. 네. 사람들이 흔히 대리석이라고 하는 건데 암이라고 하는 게 일단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보다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리암에는 염리 따위가 있을 리가 없지? 그렇지. 대리암 비싸다고 어떻게 알았어? 초딩 위해서는 얼마나 아니잖아. 엄마가 알려. 인테리어 할 때 대리암 비싸. 대신 느낌이 되게 좋아. 진짜 좋아. 자, 어쨌든 석회암이 변성받은 대리암. 그 얘기는 석회암 파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변에 얌전하게 폭발한 화산이 있는 데로 가면 된다. 별로 없어. 바다 같은 데서 그 바다를 뚫고 화산이 얌전하게 폭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죽어라고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책에 나오는 얘는 이 정도겠지. 커닝 좀 됐고 편하고 다 나오네. 그럼 여기부터는 진짜 몰라도 돼요. 자, 위에도 CL이 나왔는데 또 CL이 나오는 이유가 열면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얘들은 전부 다 드러나는 염리가 있을 건데 CL 중에 염리 없이 덩어리가 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혼탈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름도 어렵지만은 굳이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암석이라도 열만 받았나 아니면 여러 압력을 같이 받아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막 복잡하게 쇼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 다음 제발 오케이 암석의 수는 모르겠으니까 패스하자. 아니야 대충 하자. 암석의 수는 제목도 쓰지 말고 요거부터 다시. 암석 구분 제일 큰 기준이 뭐였지? 생성 원인에 따라 뭐뭐뭐로 화성암, 퇴정하면 된다. 네 그렇게 분류했다 그지? 자 혹시 이것도 얘기 생각나나?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했다고? 화성암.
지구가 처음엔 전체가 마그마였거든. 그래서 식었으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화성암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지구 전체가 화성암으로 둘러싸여 있을 거다. 거기에 비 내리고 비 내리니까 강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풍화 침식을 받아가지고 결국 만들어진 게 누굴까? 태정. 태적물이 먼저 만들어지겠지. 태적물이 만들어졌으니까 쌓이면 태정. 퇴직함이 되겠다, 그치? 자, 이 과정은 잘 하고, 자, 화성암이 퇴적물이 되려면 필요한 게 풍화가 되거나 아니면 침식이 되면 되겠지? 얘는 물론 운반되거나 퇴적되면 되겠지? 자, 그래서 퇴적함이 됐다. 그럼 끝이냐? 하면은 당연히 얘가 뭐지 한번 맞추기 놀이 해봐. 이게 양상순환이니까. 변성한. 오, 어떻게 알았어요? 빠진 거라서? 이렇게 세 개 중에 딱 한 개 남았어. 이 단설 부분 맞추기 해봤는데 최저음이 여러 함량을 받으면 당연히 성질이 바뀌니까 이 될 거다, 그치? 이건 책이 안 나오니까 못 맞출 걸. 맞출 수 있나? 물론 녹는다는 뜻이다, 그치? 변성함이 용리된 누가 될까? 함성이 녹았으니까 연방만. 네, 그 마그마가 식으니까 다시 활성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전체 과정 쭉 한번 보면 화산으로 시작해서 결국 화산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지? 이게 순환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함석의 순환이라는 걸 하는 걸 굳이 안 하는 이유가 결국 얘가 무슨 작업받은 누가 될 건가? 그럼 얘가 어떤 과정 거치면 누가 될 건가? 이럴 때 하나 빼놓고 이거 빈 갇히기 놀이하겠지? 자, 그러면 계속 볼까?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 퇴적함이 바로 퇴적함이 마그마가 될 수도 있을까? 똑같이 얘 녹으면 되지? 아, 오케이. 그러면 화성함이 변성함이 될 수도 있나? 화성함이 변성함이 될 수 있죠? 아, 굿! 자, 그럼 끝이냐? 변성함이 퇴적물이 될 수 있다, 그치? 귀찮으니까 말로 하자. 풍합 취급받으면 된다, 그치? 맞나? 즉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니었는데 이가 이렇게 될 수는 예쁘죠. 암석이 아니었으니까. 자, 결국은 다시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는데 이렇게까지는 그 마치 외워야 될 것 같이 보이지? 네. 그게 아니야.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요런 단서 가지고 누가 될지 또는 누가 되었다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묻는 게 결국 문제가 된다. 외우는 거 아니야. 즉 이걸 이해했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해. 집에 가. 백지에다가 화성암만 써놓고 나머지 없는 상태에서 방금 내가 썼던 걸 그대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체크해 보면 됩니다. 순서는 틀려도 상관없어. 누가 됐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암석의 순환은 공부 다시는 안 해도 돼. 평생. 과학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당연한 게 많아져야 된다. 원래 다른 게 자연. 원래 그랬다는 뜻이니까. 대체 왜 당연한 걸 공부하는데 외워야 돼? 그래서 앞으로도 언제라도 뭔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물어봐. 단 용어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름 정한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 이름 정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했겠지만 그게 지금 와서 만든다는 부정도 없고 뭐 그러니까 용어, 이름 이런 거 빼고 어떤 표라든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왜 그렇게 되는지 외워야 될 것 같다면 그걸 물어야 돼. 오, 이달 여기까지 하자. 고생하셨습니다.